안녕하세요. 큰쌤 이대원입니다. 자, 우리 또다시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하게 됐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잘 들어봅시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생명과학의 이해에서 세 번째 시간, 2단원 생물의 특성 시간이에요. 우리 생명과학이 생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 이걸 저번에 배웠잖아. 그러면 과연 생물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과 비생물의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요. 자, 정우가 강아지 로봇을 설명한 거야. 강아지 로봇. 강아지 로봇은 여기저기 뛰어다니기도 해요. 전원을 켜면 발밑에 앉기도 하고 몸을 비비기도 하고, 그리고 강아지처럼 안아주면 꼬리를 막 더 세차게 흔들기도 해. 근데 전원을 끄면 강아지 로봇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실제 강아지와 이 강아지 로봇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생김새 비슷하지? 강아지처럼 생겼어요. 그쵸? 또 움직인대. 그치? 강아지처럼 움직인대요. 다양한 공통점이 있을 거야. 그리고 차이점은 뭐죠? 뭔 것 같아? 얘는 전원을 끄면 더 이상 안 움직여요. 동물은 껐다 켰다 할 수 있어. 동물은 어때? 실제 강아지는 껐다 켰다 이런 거 안 되죠.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살아나진 않지. 그리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데 새끼를 낳을 수도 없어요.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생물과 생물이 아닌 것의 비생물의 차이점을 우리는 되게 쉽게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쟤는 생물이네, 얘는 생물이 아니네, 바로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거를 딱 한마디로 생명체란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우리 생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워서 몇 가지 특징을 찾아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생물이다, 이게 없으면 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들이 한번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세포라고 하는 거는 생물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적인 단위이자 구조인데, 자, 이 사진에 보면 사람과 해바라기가 있죠. 해바라기를 이렇게 현미경으로 봤더니 줄기에 다양한 이런 세포들이 있어요. 사람은, 그치, 이거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 이거는 근육세포를 지금 나타냈네. 우리 몸의 근육이 세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근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지.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나 이런 식물처럼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가 어떤 기능적인 구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단세포 생물들, 아메바 같은 애들은 세포 하나가 그 생명체 하나이기도 해요. 개체 하나이기도 해. 그치? 이렇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자, 두 번째, 모든 생명체들은 물질 대사를 합니다. 물질 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들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자, 이 도토리 나무는 햇빛을 받아서 뭘 하지? 광합성을 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포도당으로 만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람쥐, 동물들은 어떠냐면 여러 가지 먹이를 섭취해요. 그래서 그 섭취한 먹이를 분해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를 해. 그래서 물질 대사는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크게 이렇게 물질들을 합성하는 동화작용이 있고, 이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 생명체는 이 물질 대사를 끊임없이 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끊임없이 먹고 끊임없이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배설하고 하는 거지. 그게 만약에 멈추면 어떻게 될까? 죽습니다. 그쵸? 생명체는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 대사를 합니다. 자, 세 번째,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하고 향상성을 유지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외부의 자극에 우리 반응을 하게 돼 있어. 여기 그림을 보면 햇빛이 여기서 이렇게 쬐면 이 새싹들이 햇빛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요. 햇빛을 많이 받는 거지. 또 이 미모사라는 이 식물이 있는데, 얘는 동물처럼 탁 건드리면 잎이 쫙 오므라들어. 그래서 외부의 자극에 반응해서 잎을 오므립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쿡 찌르면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외부 자극에 반응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쵸? 누가 막 누구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동물이 막 나를 물려고 와. 근데 나 아무 반응도 없이 가만히 있어서 그냥 물려요. 그러면 안 되겠지. 오면 막 도망가.
그런 자극에 반응을 하게 됐어요. 이것도 이제 살아가는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외부의 자극이 이런 경우가 있어. 더워. 내 온도,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데 체온보다 더 막 더운 막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하지? 막 땀을 흘려서 몸을 식히려고 하죠. 그래서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래. 이걸 보고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체온뿐만 아니고 뭐 혈압, 몸 안의 삼투압, 다양한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생물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항상성을 유지한다. 자, 다음은 뭐냐면 발생과 생장입니다. 이 발생과 생장은 좀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달라요. 발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수정란 하나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다양한 몸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거야. 머리도 만들고 꼬리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그치? 이렇게 만들어서 점점점 모양이 변하는,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모양이 변해가서 성체가 되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생장은 뭐냐면 이제 발생이 다 끝났어. 그리고 이 작은 개체가, 어린 개구리가 큰 어른 개구리가 되는, 그렇게 크기가 커지는 걸 보고 생장이라고 해요. 둘 다 세포 분열을 하는 거는 똑같은데 발생은 점점점 달라져. 생장은 그대로 크기만 커져요. 그래서 생물은 이런 발생과 생장을 한다. 여러분들도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발생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이렇게 쭉 생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커졌어요. 자, 그리고 다른 특징. 굉장히 중요한 생명체의 특징이지. 생식과 유전. 자, 생식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죠. 자손을 낳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체의 목적은 자손을 낳는 데 있다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자손을 낳습니다. 근데 자손을 낳는데 어떤 자손을 낳느냐? 자기랑 닮은 자손을 낳아요. 나의 유전 물질을, 유전자를 내 자손에게 물려줘. 그래서 유전.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어미 북극곰은 자기와 닮은 새끼 북극곰을 낳고, 이 소나무는 자기와 비슷한 소나무 묘목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자손을 낳을 수 있어요. 자손을 낳으면서 나의 유전 물질을 전달해줘. 그래서 나랑 닮은 자손을 낳아요. 중요한 특징이죠. 자, 그리고 적응과 진화라는 현상이 있어요. 적응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의 환경에 맞춰서 거기 살아가는 생명체가 뭐 생활 습관이나 몸의 구조와 기능이 점점 변하는 걸 보고 적응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갈라파고스 땅거북인데 거북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육지에서 살아. 특징이 뭐냐면 목이 길어. 그래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선인장 같은 것도 뜯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목이 길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어떠냐면 이 등껍질 이 부분이 위로 이렇게 솟아 있어. 이게 안장형의 등껍질이라고 하는데 솟아 있어서 이게 딱 막혀 있으면 목을 못 들 텐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목을 슉 높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먹이에 따라서 몸의 구조가 변해가지고 저런 적응을 이뤘어요. 이 가랑잎 벌레 봐봐. 벌레, 근데 나무잎 같지? 이런 식으로 적응을 하기도 하고, 이 부채 선인장의 잎은 가시로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도 하고 나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한 방어를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경에 적응을 해요. 근데 이 적응은 단순하게 짧은 기간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긴 시간에 걸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오랜 세대를 걸쳐서 이 적응이 유전자가 변화되면서 자손에게 계속 전달이 되면서 축적이 되다 보면 진화가 일어납니다. 예전하고 좀 달라져요. 달라지다가 엄청 많이 달라지면 새로운 종이 생기기도 해. 이런 것들을 보고 진화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체는 적응과 진화까지 있다. 그래서 이 6가지, 사실 이렇게 적응 하나, 진화 하나 따로 놓으면 10가지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물체다, 아니면 생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잘 했는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이러스예요. 우리가 이런 원격 수업을 하게 된 이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가 여러분들 감기를 일으키는 인플루엔자는 이제 독감이죠. 독감을 일으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아니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다 여기에 속하는데, 이 바이러스들은 되게 특이한 애들이에요. 구성이 굉장히 단순해. 이 몸 안에 유전 물질이 있고 그거를 단백질 껍질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게 끝이야. 그래서 평소에 얘네들은 세포 구조를 이루지도 않고 물질 대사를 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세포 안으로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 숙주세포의 효소들을 이용해서 물질 대사와 복제 생식을 해서 짠 나옵니다. 나오면서 얘네들을 원래 있던 세포를 죽이거나 변형시켜서 질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들은 생명체의 특성이 좀 있긴 있는데 없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생물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무생물이라고 하기도 애매해. 그래서 애매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비세포성 구조를 가진 생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좀 중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애들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바이러스는 좀 모양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 이거는 티푸파지라고 이렇게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예요. 세균 안에 이렇게 증식을 해서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으로 유전물질을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얘가 이 안에 있는 효소들을 이용해서 자기 몸의 구성 물질들을 막 만들어내면 얘가 결합해서 뽕 나옵니다. 이러면서 세균을 죽여버려요. 자, 이런 바이러스도 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는 생명체의 특성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생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댓글에 써야 줄 내용은 뭐냐면, 자, 생물의 특징 6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